자, 이번 시간은 정사형이란 것을 좀 배워볼 거야. 자, 정사형. 자, 정사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아. 정사형은 가볍게 생각한다면은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면이 이렇게 있어. 알파라는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가 여기 이렇게 공중에 떠 있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빛이 이 알파란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빛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얘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라고. 그치? 이런 그림자. 이때, 우리 요 그림자 있지 않니? 요 그림자. 이 놈을 갖다가 정사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정사형. 그렇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정사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는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림자. 근데 그럼 모든 그림자를 갖다가 우리가 다 정사형이라고 할 것이냐 이건데, 자, 그럼 모든 그림자는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부르지는 않게 돼. 정사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자가 비춰지는 이 면 있지. 이 면이 중요한데, 요 면을 갖다가 정사형 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쌤이 앞으로는 얘를 갖다 투영면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투영면. 뭐라고? 투영면. 투영면. 자, 이거 갖다가 정사형 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투영면. 이게 좀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 투영면. 그림자가 비춰지는 면 해가지고 투영면. 이때 이 투영면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투영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수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면, 그러니까 빛이 떨어져서 이 면에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는 투영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생기는 그림자만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모든 그림자가 정사형은 아니야. 알겠지? 되겠어? 그러면은 정사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은 니네가 투영면부터 찾는 거야. 투영면부터. 응? 투영면부터. 되겠어? 응? 투영면부터. 이게 정말 중요해. 정말. 되겠어? 쉽게는 문제 조건에 정사형 면을 얘기해 주기도 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사람이 알파, 이 조건이라면은,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은, 알파 위로의 정사형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이 알파가 투영면을 의미하게 되고, 그 알파의 빛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되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사형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투영면을 제대로 찾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 말이 요 알파가 투영면 내지는 정사형 면이다, 이걸 나타내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투영면을 정확히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혼란을 겪는 게, 여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역시 공중에 떠 있는데, 얘가 이런 평면 위에 있다고 보자. 베타라는 평면 위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베타란 평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요쯤 이렇게 떠 있다고 볼게. 얘가. 근데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빛이, 자,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이 알파란 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빛이 요 베타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베타에 대해서. 그럼 아무튼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될 텐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 그림자 있으니까 요 알파를 갖다 여러분들이 얘가 투영면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투영면 아니야. 알겠어? 그림자는 실제 여기 생겼지만 이거 투영면이 아니라고. 왜냐면은 반드시 투영면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 수직으로. 그럼 얘 투영면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금 빛이 어떻게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 베타란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오히려 이 베타란 면이 바로 투영면이 돼버리는 거야. 이 베타란 면이. 얘가 투영면이다 이거지. 얘가 투영면이야. 그러니까 투영면 찾으려면은 방법은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림자는 여기 생겼지만 오히려 얘는,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얘가 그림자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얘가. 이게 아니고.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얘는 이 부분이 바로 정사형이 되는 거야. 정사형. 투영면 위에 있는 놈이 바로 정사형이라는 사실. 투영면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정사형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되겠어? 그치? 되겠니? 그치? 자,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한번 선생님이 투영면을 좀 강조합니다. 투영면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사형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쉽게는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투영면의 빛이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생기는 그림자가 바로 정사형이야. 알겠어?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림자는 여기 있지만 빛이 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갖다 정사형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투영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정사형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사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봤어. 그렇다면 이제 이 정사형을 갖고 뭘 할 것인지를 한번 옆에 부분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지울게. 자, 지워봅시다. 자, 바로 선분의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지운다. 자, 지운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분의 정사형, 면이 이렇게 있는데, 면이 이렇게 알파란 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저 위에 AB라는 놈이 이렇게 선분이 있는데, 자, 선분 AB에서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갖다 본다면은, 선분 AB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본다면은, 자, 빛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꽝, 이렇게 수직으로 꽝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점이 생길 텐데, 그걸 갖다 쌤이 A-B-라고 할게. 그럼 요 놈이 바로 정사형이 된다는 거지. 정사형. 자, 선분 길이에 대한 정사형. 그럼 이 정사형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공식부터 얘기해 본다면은, 자, A-B-는 우리가, 자, 선분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게 돼. 그치? 코사인 세타. 선생님, 계속 세타는 누구죠? 이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뭐라고? 자, 직선과 평면의 각이야. 직선과 평면의 각. 평면의 각. 평면의 각이 세타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왜 이렇게 됩니까?를 물어본다면은, 선생님이 얘를 갖다 만나도록 평행하게 이동시켜 본다면은, 저 A를 갖다, B를 갖다 평행하게 이동시켜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에 이제 A가 오고, 여기에 B가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선을 이미 때렸으니까 꽝. 요게 바로 세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됐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 아니까 얘를 갖다 구하라. 이건데, 빗변 길이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다 뭐 곱해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밑변 길이 나오잖아. 그래서 공식이 너무 당연하다. 응?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B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얘 정사형을 갖다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이 선분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걸 찾아줘야 돼. 그럼 걔만 찾고 된다면은 요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 정사형은 선분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래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선분 길이에 관한 정사형이었어. 그치? 자, 근데 이 정사형이 얘보다는 사실은 어디서 쓰임새가 많냐면은 여기서 쓰임새가 많아. 뭐냐면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넓이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넓이의 정사형, 이건 선분의 정사형이었어. 선분의 정사형. 얘는 선분의 정사형이었고,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다. 넓이의 정사형. 이 정사형은 선분 길이보다는 사실은 이 넓이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야. 정사형, 넓이의 정사형.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넓이의 정사형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면을 좀 그려보면, 좀 간단히 그려볼까? 여기에 막 이상하게 생긴 이런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S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좀 자세히 그려놓고 하는 게 좋겠다. 자세히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 그 교재랑 똑같이 그려놓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두루루루루루 이렇게. 자, 이게 베타라는 평면이고 이게 알파라는 평면인데, 베타 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적이 존재하는 거야. 그때 자, 이 S를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갖다가 구하라라고 하면은 알파로 빛이 이렇게 빵빵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그림자가 생길 거라고. 그것을 갖다가 선생님은 S-라고 해보도록 할게. 됐어?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어떻게 구하냐? 얘랑 공식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 어?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S 다시는 자,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코사인 세타. 자, 그럼 똑같네 공식이. 그냥 투영되기 전에 그 S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서 이 세타는 이 선과 평면의 각이었다면은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면과 면의 각, 이면각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얘가 이면각이다. 이면각이 핵심이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본다면은 쌤이 아주 쉬운 예를 갖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면이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몰라도 되지만 자, 쌤이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얘랑 평행한 놈을 이렇게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 이게 A고 B고 C고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내리꽂으면은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야.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 돼. 이 유도되는 과정 몰라도 돼 사실은. 자, 보면은 꽝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A 다시 우리가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생길 텐데 이놈을 S라고 하고 이놈을 갖다가 S 다시라고 해보면은 왜 얘가 S 다시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관계를 갖게 되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지금 얘를 갖다 여기다 평행하게 붙여. 이것도 좀 괜히 얘기했나? 자, 이놈을 평행이동해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야. 만나도록. 그치? 그리고 얘도 평행이동해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여기 A 다시. 이렇게 될 텐데, 자, 요 삼각형 S라는 것은 여기서 꽝, 이렇게 하면 요거 H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H. 꽝, 여기다 꽝, 이렇게 꽝. 여기 수선을, 여기다 이 교선에 대해서 내린 거야. H. 얘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 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되겠어? 응?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도 얘는 이제 밑변은 똑같은데 여기서 꽝 때려보면 높이가 달라지겠지. 여기 H라면 이게 H 다시가 될 거라고. 그치?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BC. BC는 똑같고 H 다시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 H 다시하고 H의 관계인데 쌤 지금 보신 것처럼 H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자, 봐봐. 자, 여기서 수선을 갖다 이렇게 내린 거지. 되겠어? 수선을 갖다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면각이 돼버리는 거지.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요런 삼각형이. 이렇게 여기가 H고 여기가 H 다시 하고 여기가 세타.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겠어? 되는 거 맞니? 응? 되겠지? 그치? 자, 요것도 여기에 대해서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놈이 이렇게. 그치? 자, 몰라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H라는 요 놈은 우리가 이게 왜 그런지는 알고 있지. 내리 꽂은 게 바로 그거니까 정사형이니까. 원래 이놈들은 지금 요 점은 수선이란 말이야. 수선을 내리 꽂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H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보면은 이 H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얘잖아. H 다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좌우변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 건데, 몰라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타가 이면각이라는 거야. 그럼 왜 이면각이죠?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두 직선이잖아. 그때 그 각을 면과 면의 이면각이라고 불렀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놈이 바로 이 세타가 이면각이라는 사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어? 되겠지? 그치? 자, 이때 말이야. 쌤이 얘보다도 얘가 좀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정사형 같은 경우가 언제 많이 쓰냐? 정사형을 구할 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이면각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생각보다 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은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수월해. 근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갖다 구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꽤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면각을 갖다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두 면의 각을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직접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 때 혹시 정사형이 있나? 라고 살펴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원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갖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그때는 걔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이면각을 쉽게 구하는 게 가능해져. 그래서 이 정사형의 가장 많은 쓰임새는 물론 정사형 구할 때도 많이 쓰지만 언제 많이 한다? 자, 요 넓이의 정사형 얘를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할 때 그때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자, 쟤보다는 요놈의 쓰임새가 훨씬 더 많다. 사실 쟤는 정사형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저 선분 길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저 직선과 우리가 평면을 이루는 각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야, 얘 같은 경우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생각보다 꽤 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간단히 구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이면각 구할 때 정말 많이 쓴다. 자, 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저기는 세타와 여기는 세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저기는 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고 여기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다. 되겠지? 자, 요 유도되는 과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되겠지? 되겠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 넓이의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우리가 구할 때 많이 쓴다. 되겠지?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정사형에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투영면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 투영면을. 빛이 수직으로 떨어진 그 면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 요것만 한다면 정사형 크게 어렵지 않다.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끌게.